안녕하십니까, 구자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요. 탐색 비용이란 금융자산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우리 금융시장 기능을 할 때 제가 자금, 동거, 위장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금은 첫 번째 자금을 중개한다. 즉 가계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기업에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게 금융기관이고요. 두 번의 금자는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자금의 적정 가치를 확인해서, 즉 이자율을 확인해서 어떤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 다음 동거는 동은 유동성이죠.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데 이 거래 비용이 탐색 비용과 정보 비용입니다. 그 다음 위장에서 위는 위험을 관리하고요. 시장을 규율하는 이러한 6가지 기능을 하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금, 동거, 위장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데, 자, 금융자산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다. 이거는 탐색 비용이 아니라 정보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답이 되고요. 다음 2번 문제.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로 구성되고 각각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에 의해 결정된다. 자, 우리 보험료 구성 관련된 표입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측할 때 위험보험료는 위험률, 저축보험료는 예정 이율을 반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위험률, 이율.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식, 채권이 있는데 주식은 타인 자본이고 채권은 자기 자본이다. 자,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 채권은 타인 자본입니다. 남한테 돈 빌리는 거죠. 앞뒤 말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을 상업적으로 상품화하여 최초로 판매한 국가는 네덜란드죠. 이후에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순이다. 판매는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요 순서만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미국과 캐나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은 X.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시장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앞쪽에서 우리가 했었죠. 자금, 동거, 위장. 그래서 자금, 동거, 위장 부분을 생각하고 한번 보면은요. 자금 잉여 부분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자금 부족 부분의 투자자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게 가계에서 공급하는 거고요. 자금 부족 자금, 이거는 기업이 부족한 거죠. 이쪽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게 자금 중개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금 수요자 공급자 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금융자산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의 유동성 확보는 맞는데 정보 비용이 절감되죠.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 정보를 감시, 평가하는 규율 기능이 있다. 시장 규율 기능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금, 동거, 위장. 그 다음 6번 문제. 금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이 되어진 것은, 자, 금리 부분 보면은요. 금리가 실질금리가 있고 명목금리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느냐. 반영하면 실질금리.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명목금리가 되는 거고요. 표면금리가 있고 실효금리가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 있는 금리가 표면금리.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게 실효금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5%다 하더라도 이게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요게 표면금리, 이게 이 요소까지 고려한 게 실효금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요. 1번. 인플레이션 고려 여부에 따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표면금리가 동일하다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다르죠? 2번이 틀렸습니다. 월복리는 원금에 뭐 이런 공식이 들어간다.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간혹 가다가 월복리 또는 연복리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복리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복리 5%다. 원금이 100만 원이다. 2년 후에 얼마냐라고 하면, 자, 5% 이자면은 1.05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5 이게 1년 후고요. 2년 후면 여기다가 다시 1.05 이런 식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연복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혹 문제, 우리 그 모의고사에도 어떤 문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실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에는 잘 출제는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다음 단리도 이 공식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 해설돼 놓은 거 보면 월복리, 단리, 또 연복리 요거 계산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구형에서도 나왔었죠. 기본 방향이 포괄주의, 기능별 규율, 그 다음에 업무 상호 간 겸용이 허용됐고요. 투자자 보호제도가 많이 보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거. 기능별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죠. 1번이 틀렸습니다. 기능별 규율 맞고요. 업무 범위 확대 맞고요.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죠. 기업 공개, 상장에 대한 설명 중 맞게 설명한 것은 우리 기업 공개에 대해서 앞쪽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면은요. 기업 공개라는 것은 기업을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즉 주식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기업 공개예요. 그래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게 이제 기업 공개인데 이건 기업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유사한 게 이제 상장 있죠. 상장은 유가증권, 그러니까 그 거래소 시장에다가 해당 주식을 매물로 내놓는 걸 우리가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장은 내놓는 물건별로 시장에 올리게 돼 있고요.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기업을 외부에 알리면서 주식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1인 회사에도 이렇게 분산되는 거죠. 소유 지분을. 주식을 분산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얻는 효과는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되죠. 아무래도 구매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기업 홍보가 되고 기업 신용도 공신력이 올라가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 하나 보면은요. 기업 공개와 증자는 대개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유통시장과 관련된다. 기업 공개는 신주 발행도 있지만 구주 매출도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기업 공개와 증자는 주식 발행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과도 관련이 있다. 이거는 주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채권은 아닙니다. 그다음 3번 상장은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장은 종목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 기업 공개예요. 4번 기업 공개 시 신주 공모 또 구주 매출 또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상증자 방법 중 우리사주제도와 깊은 것은 유상증자 방법 우리가 모의고사 구형에서도 살펴봤는데 자, 우리사주제도라는 것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이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3자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제3자 배정 방식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는 종목마다 뭐에 뭐를 곱해 이를 합산한 것으로 모든 주식을 뭐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자, 이거는 시가총액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주식 관련된 용어에서 쭉 학습을 했던 본과정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손절매는 손해보고 다 팔아버리는 거고요. 레버리지 효과는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은 주식의 액면 금액을 합치거나 나누는 거예요. 주식 금액을 합치거나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남아있는 거죠. 금액만 합치거나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 분식결산은 회계 조작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저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상장 주식 수에다가 주가를 곱한 게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걸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들이 이제 우리사주를 이제 만들게 되면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드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 스톡 옵션은 회사 주식을 일정 시점에서 일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의 시가, 주가를 곱해서 이를 합계한 것으로 모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맞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시가총액은 시가에다 상장 주식수를 곱합니다. 뭐 1번도 같은 방식이긴 한데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 사례로 틀린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이런 요소들인데, 이거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한번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보자고요.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증권사 계좌에, 고객 예탁금 계좌의 금액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주식 살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식 살 자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많이 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외국인이 좀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사면 이후에 이제 내국인이나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 성과가 좋다라는 거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따라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자, 증권회사 고객 예탁금이 증가됐다.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할 거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IS 지수가 상승했다. 이것도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다. 주가는 올라가고요.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 증가할 때 주가가 올라가겠죠. 틀린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매매거래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바른 것을 찾는 거죠. 자, 매매거래 관련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9회 때는 이제 서킷 브레이크 관련해서 정리를 좀 했었고요. 그 외에 배당락과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락자가 들어간 건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은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배당을 받는 건데,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배당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권리락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유상증자라든지 할 때 주주 우선 공모나 주주에게 먼저 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주가 가질 수 있는데, 그 신주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권리락이에요. 그러니까 락자가 들어가면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은 이후에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권리락은 기업 증자할 때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르게 설명한 거.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상하 30%고요. 코스닥, 코스피 동일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가 중단된다. 1분이에요. 이건 전체 지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매거래 중단 제도는 장 종료 50분이 아니라 40분이죠.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일 1회로 제한합니다.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4번이 정답.